중고등학교 3학년이 9일 온라인 개학 첫날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외되는 등 수업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충남도 내 투표소 209곳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 구민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중고등학교 3학년이 9일 온라인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외되는 등 수업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현장 모습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내포신도시의 한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선생님만 PC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떨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교사가 만들어 놓은 실시간 화상 수업 공간.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모니터에 등장합니다. 곧이어 출석 확인과 함께 온라인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됩니다. 모두에게 낯선 방식이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들리는 게 안 들리는겨. 들리면 들린다고 음소거 풀고 얘기해봐.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학생들은 시스템에 금세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엿보였습니다. 역시 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라가지고 금방 했어요. 한 딜레이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충분히 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반은 한 명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한 명은 다문화 친구여가지고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충남도 교육청은 취약계층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를 다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수업만으로 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가정이나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미리 제작된 학습 콘텐츠를 학생 혼자 재생해서 보는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화면에는 학습 자료가 뜨고 선생님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옵니다. 질문과 답변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속도가 잠시 느렸던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애들이 다 들어가서 좀 느리긴 했는데 다 들어가서 수업 진행한 거 보고 잘했어요.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줘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학부모는 집중을 못해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잠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갔다 오고 또 아이들 화면상에 보이는 얼굴 보고 쟤는 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지적을 하니까 아무래도 산만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충남에서는 수업에 지장을 줄 만한 서버 과부하나 접속 오류는 없었지만 우려와 불안은 여전한 온라인 개학. 오는 1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온라인 등교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와 무소속 정용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8일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각 1,000명 이상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합산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는 11일에서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충남도 내 209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전 선거에서 불편을 겪었던 42곳에 대해서는 편의시설과 접근성을 고려해 투표소를 변경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 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각 한 장씩 모두 2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과 총선 의제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권자들은 과연 내게 필요한 공약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올해 첫 선거권이 생긴 고3 학생부터 의료계, 중소기업, 또 일하는 엄마들까지 우리 사회 다양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이정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료계는 여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입법을 신속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향후에 그 감염병 관리에 관련된 중점적인 센터를 조금 육성하시는 법안을 발의를 해주셔서 보다 수월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향후에 또 닥칠 수 있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9년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 윤수연 씨. 엄마들이 마음껏 일하면서도 육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돌 보험 서비스가 요즘에 많이 있다고들 얘기하고 뭐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집에 도착하면 회사 바로 옆에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탄력적인 근무 시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역의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악화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신속히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코로나19 여파가 지금 들이닥쳐가지고 상당히 그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과 또한 그 정부에서 그 규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완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올해 생애 첫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관심은 역시나 학업과 대입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3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수시 같은 거라든지 정시 비율 확대보다 지금 수시가 좀 중요해가지고 그거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생기부 관리 같은 것도 지금 3학년 초반에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3들의 혜택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쏟아지는 수많은 공약들. 유권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용 의사를 담긴 입장을 밝혔죠. 영세 자영업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현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꼭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지만 뭐 더 잘 사는 분들은 덜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분들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분들 또 챙기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재정 낭비이니 차라리 아예 주지 말거나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는 주고 얼마씩이라도 다 뭐 하다 못해.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한 사람도 돈 나눠가지고 몇십만 원씩 줘놓으면 푼 돈은 뭐합니까?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빚으로 남으면은 후세한테 좋지는 않잖아, 그죠? 그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정말 필요한 한 사람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줄 거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영세의 중소기업체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때의 정부의 보조를 좀 받으면은 상당한 그 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저는 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이럴 때 힘들 때 서기 위해서 뭐 세금을 축적을 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러면은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특히 지급 기준이 논란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월급 다 비슷한데 못 받는다면서 뭐 몇백 원 차이 못 받는다면서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줄 거면 다 주는 게 액수를 적게 해서 다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9조 1천억 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나라 곳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 총선 후보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는데요.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은 보충 강의와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질 하락과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과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대학은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인데요. 대학 입장에선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차질, 방역비 지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마련 없이 자칫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여력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개강하진 않았지만 학교 운영에 드는 고정 비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나가고 있고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며 내부에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원격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학사 일정 변경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 차원의 보다 세밀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선거구민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현수막 13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말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 대상은 도민과 공무원,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등 1,700여 명 이상으로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됩니다. 설문 내용은 총 15개 문항으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예산 운영에 바라는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는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과 도청, 시, 군청, 민원실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오는 7월까지 전액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기계 3,300여 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당진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9일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당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무역보험 지원과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8일 태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서해안 내포철도는 예산과 서산공항 태안을 연결하는 연장 58.3km로 국비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은 철도 건설을 위해 지난해 서산시와 예산군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예산군이 4월 한 달 동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시금치와 감자 등 친환경 농산물 6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표고버섯과 쌀은 단일 품목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농산물 판매는 오는 14일까지 접수해 17일 배송되며 2차 판매는 24일까지 접수받아 29일에 배송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일교차는 큰 편이고 대기도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0도, 서산, 홍성 2도, 당진, 예산은 3도, 태안 4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3도, 당진 14도, 서산, 청양 15도, 홍성과 예산은 16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씨인데요. 세차 효과도 깁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는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비가 오는 날이 적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말인 일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낙성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